저 수업 시작할게요. 예. 28페이지. 저번 시간에 기사문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그 기사문에 대해서, 기사문 교과서 본문인, 윤리적 소비,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해놨는데, 윤리적 소비가 표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자면,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목,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표제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표제다. 요게 바로 표제다. 요게 바로 표제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걸 읽으면 뭔가 사긴 사는데 건강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정의를 산다. 라는 그럼 뭔가를 사긴 사는데 건강, 환경, 정의랑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자,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의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해놨는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 했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전문에 대해 했었죠, 그죠? 전문.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전문이다. 적어놓습니다. 요게 바로 전문이다. 전문 기억나시죠? 전문 뭐였습니까? 기사 앞부분에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부분이 바로 전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본문이 제시되었을 때 이게 어떤 기사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어느 파트인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이라고 써놓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윤리적 소비가 뭐냐? 그래서 기사문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사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뭐에 대해 하겠다?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교과서 본문에서 알아보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다? 교과서 본문이겠죠, 그죠? 교과서 본문이겠죠? 자, 기사문의 본문 뭐가 있어야 된다? 육하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된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 자, 부분을 요약해주는 제목. 표제를 도와주는 뭐죠? 부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 참살이가 뭐냐라고 해놨는데 밑에 그 단어 밑에 보시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 그게 바로 윤리적 소비라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식타 한파를 기록하는 각종 유해물 시간 싸움은 살려면 가려 먹어야 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면 됐었는데 싸면 다 먹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건강 때문에 가려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례를 들고 있느냐면 바로 동물에게 어떤 거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에 의해 생산량을 늘려왔다. 그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다?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 여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그래서 뭐다? 행복하지 못한 여담 밑줄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서 건강식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먹는 계기로 발전했다. 자, 이쪽 문단 보니까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쪽 문단에서는 자, 옛날에는
옛날의 경제적 소비에 대한 개념이 최근에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거나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서 나온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조제우유를 생각해냈는데 이 글만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사람들이 동물에게 호르몬을 투여해서 비정상적인 호르몬을 투여해서 어, 동물들을 인간 마음대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개한테 스테로이드제를 양껏 투여했더니 스테로이드 아시죠? 그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근육 빵빵맨이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맞으면 됩니다. 실제로 맞으면 근육이 막 자라요. 실제로 막 자라요. 그래서 빵빵해지고 운동 안 해도 커진다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다? 불법이다. 깜빵 갈 각오를 하셔야 된다. 물론 뭐 벌금 정도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개한테 투여하니까 걔가 달라졌죠, 그죠? 근육이 어마어마해졌죠, 그죠? 아, 그럼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 제가 호르몬제잖아요, 그죠? 호르몬제는 여러분들이 먹는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D, 뭐 혹은 뭐 철분, 뭐 아연 이런 영양소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호르몬은 사람 신체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람의 몸은 그 신체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런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몸에 심장 그 멘탈이나 혹은 육체적인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겁니다. 원래가 넘어났으니까요. 자기가 근육이 막 녹아나는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신체 호르몬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런 걸 맞아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장이 커지게 된다든지 내장기관이 커지게 되는 왜냐하면 심장도 내장기관도 근육이잖아요. 그것도 막 자라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남성이라면 그 더 이상 그 고환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남성 호르몬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계속 무리가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그래서 생식 기능을 잃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시되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오른쪽도 보시면 그뭘 투하했느냐면 그 소한테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저렇게 돼버리죠, 그죠? 근육 빵빵소, 더 커지는 소. 맞으면 좋습니다. 사실 맞기도 하죠, 그죠? 성장 호르몬.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 메시도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맞았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작은 성장 호르몬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고 소한테 이런 걸 맞춘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고기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 동물학대죠, 그죠? 동물이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동물이 개 세지고 싶습니다. 스테로이드 좀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쌤, 그럼 환경 호르몬 우유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죠, 그죠? 보시면 어, 소의 소의 젖이 이렇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거죠?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더 많은 우유를 짜내기 위해서. 그리고 양계장 같은 걸 보시면 양계장을 보시면 양계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닭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뭐만 나요? 알만 놓죠, 그죠? 알만 계속 놓고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건 거의 뭐 동물도 하나의 생명인데 어마어마한 학대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병아리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병아리 많죠, 그죠? 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병아리 파는 걸 못 보셨을 건데 그 병아리들 싹 다 남자입니다.
남자 닭을 기를까요? 안 가릴까요? 남자 닭은 절대로 기르지 않습니다. 병아리 태어나면 병아리 성간별사가 있습니다. 병아리 성간별사.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남학생들 보면 막 어렸을 때 영어 사전 찾아보고 꼭 그거 찾아보면 병아리의 성을 감별한다. 그게 예시로 나와 있거든. 왜냐하면 병아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버리죠? 남자는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키워봤자 뭐가 하기 때문에 키워봤자 사료가 더 들기 때문에 남자 닭은 태어나면 다 갈아버리고 믹서기에 넣고 진짜 갈아버립니다. 믹서기에 넣고 간 다음에 비료로 쓰죠, 그죠? 사료로 쓰던가. 그리고 어미 닭들은 여자 닭들은 키워서 알 낳는 기계로 만들고 전혀 뭐가 없느냐면 동물에 대한 동물권이 없죠, 그죠? 이건 뭐 학대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이나 그리고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한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다. 왜냐? 여기 나오죠, 그죠?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건강한 식품을 위해서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동물들을 그렇게 괴롭힌 그런 음식들을 생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묻는 계기로 이것이 발전했다는 것. 됐죠, 그죠? 사실 이해 다 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간단하게 바로 뭐다? 어, 행복하지 못한 못한 동물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는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라서.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 지켜야 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착한 소비가 뭐가 되었다? 유통 과정에서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소비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다?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의 단어를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현장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뒤에서 나올 것들은 뭐에 대한 개념이죠? 뒤에서 나올 것들은 바로 이런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가져온 뭐다? 결과물이다. 자, 요거는 뭐 하나 둘씩 이렇게 예시를 들 때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증가했다? 잘 안 보이네요. 첫 번째 바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다. 친환경 농산물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환경 보호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뭐 건강을 사회적 지출을 낮추게 되었다. 사회적 지출을 낮추게 되었다. 그리고 또 뭐다?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윤리적 소비가 우리에게 가져온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참사리를 선호하는 그런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호르몬 집어넣고 빵빵해진 닭들 보면 다리만 커져 있다던가 가슴만 커져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닭가슴살 많이 만들고 그런 거 아니 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뭐 물론 죽으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 있는 그래서 건강한 식품이 있는 그런 유통량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죠? 환경보호 증가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지수는 여러분들이 나쁜 음식 뭐 닭을 먹었는데 지방만 막 끼어 있어서 먹긴 맛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호르몬제를 맞아온 음식이라서 그게 부작용이 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빠져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됐다? 사회적 지출을 낮추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밑에 가보니까 옛날에 공장식으로 이렇게 공상식으로 키우는 이런 양계장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닭들에 대한 수요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됐고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됐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 윤리적 소비인데 바로 참사리로서의 윤리적 소비죠. 그죠? 이미 여기 요약을 다 해놨음. 예, 그리고 그 밑에 가볼게요. 자, 그 밑에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이거 읽으니까 아, 이건 또 뭐에 대한 이야기겠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겠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데 위에 건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참사리에 관한 내용이었으면 지금은 바로 윤리적 소비인데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 사용은 지향하며 요 단어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향이랑 지양이 있습니다. 지향은 뭐 하는 거죠? 그걸 원하고 따르는 게 바로 지향입니다. 지향은 뭐 하는 거죠? 지향은 꺼리고 안 하는 게 바로 지양입니다. 그래서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 발생 언제 하죠? 그죠? 탄소 발생? 탄소 발생.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공기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소 같은 걸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 돼지 이런 걸 기르면 얘네들이 배설물을 노출하죠. 배설물이 생기면 이걸 처리한다고 또 탄소가 발생하고 그에 반면 뭐 육식을 하지 않으면 그런 탄소 발생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래도 고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겠지만 맛있으니까. 예.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는 어떤 소비다? 뭐 어떤 제품을 쓰는 거예요?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쓰는 것이 바로 뭐다? 친환경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야 자동차 타지 마. 자동차 부릉부릉하면 거기서 뭐 나와요? 매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탄소 발생량 늘어나니까 누비자 타고 다니자. 여러분들 보니까 맨날 아침에 편하게 아빠 엄마 차 태워줘 뭐 이런 식으로 막 질질 짜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하자? 누비자 타고 다니죠. 쌤도 보니까 학생들 누비자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축구센터 앞에서 그 누비자 대놓고 학교로 오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다? 바로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 소비를 하는 학생들이다. 맞죠, 그죠? 그리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면 어떻게 돼요? 채식, 육식을 한다 해서 육식을 하면 방금도 배설물 이야기도 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 소나 돼지들이 사료를 먹거든요. 근데 그 사료를 기르기 위해서 또 비료가 사용되고 또 탄소가 낭비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다? 저탄소 지향이 지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돕는다.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서 어떻게 된다? 유통시에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정책 역시 좋은 본보기이다. 그래서 뭐에 대한 예시를 계속 들고 있냐면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예시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서 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보다 뭘 먹자? 전라도에서 나는 혹은 김해평야에서 나오는 그런 쌀을 먹는 것이 뭐하다?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쌀이 맛있고 값도 쌀 수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을 데리고 오는 동안 어, 배들이 뭘 많이 썼겠어요? 석유열로 엄청 쓰면서 매연 팡팡 쓰면서 왔겠죠, 그죠? 하지만 뭐하면 김해평야에서 나는 쌀은 뭐하면 돼요? 근처에서 바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좋은 본보기이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지언정 이런 소비가 뭐하다? 이런 소비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다. 그래서 결국 요런 뭐라 해야 되냐? 요런 접속어들 그 나중에 명품 집착할 때도 하겠지만 이런 접속어들 중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주는 접속어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세모를 한번 쳐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이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절 보면 다른 쌤들과 특이하게 막 가로를 치죠, 그죠? 요건 뭐냐면 그냥 자기 스타일일 뿐입니다. 밑줄 많이 끊는 쌤들도 있고, 저는 가로를 좀 많이, 왜냐면 가로를 치면 어때요? 이게
글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도 그냥 가로를 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에 맞게 밑줄 하나 끊는 애들도 있고 두 줄 끊는 애들도 있고 물결 치는 학생들도 있고 요거는 자기 그냥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접속어를 나타낼 때 읽어 나갈 때 세모나 혹은 요렇게 빗금을 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좀 빗금을 선호합니다. 빗금을 요렇게 혹은 세모를 치거나 왜냐하면 읽어나가면서 접속어가 나왔을 때 앞쪽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접속어가 나왔을 때 세모를 치거나 빗금을 치면 읽다가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치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 나 글 읽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 뒤에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집중력을 환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거다. 예상하면서 읽기가 되게 좋은 읽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치면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현명한 소비자가 뭐냐? 요약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는 환경, 지역 경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자다. 자, 그러나 여기도 뭐 하면 좋겠어요? 세모 치면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 내용과 어떤 내용 나오죠? 반대되거나 앞에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 해도 뭐가 문제다? 보니까 그러나 해놓고 뒤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뭐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읽어 나가는 거죠, 그죠? 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좀 힘 좀 써줘야 된다. 현명한 소비자라 할지라도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나오죠, 그죠? 저 같은 스타일은 가로를 칩니다. 기업이 뭐 해줘야 된다? 윤리적으로 해줘야 된다. 또한 뭘 해줘야 된다? 정부의 제도 개혁도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뭘 해줘야 된다? 기업도 해줘야 되고 정부도 해줘야 되고 기업도 해줘야 되고 정부도 해줘야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개혁을 해주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뭘 해줘야 된다?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 저게 뭐예요? 뭐 환경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들 보면 그거 에코백 비닐 쌓여갖고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에코백 사용한다든지 에코백 자체가 뭐예요? 에코 자체가 에코 자체가 환경이죠, 그죠? 환경을 생각하는 백, 종이백 한번 쓰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종이백 같은 거 사용하면 좋다. 근데 또 요새 보니까 에코백도 상술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회용 비닐봉지와 비교할 때 종이백은 한 3번 쓰면 비닐봉지보다 훨씬 더 환경보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에코백 만들면서 막 공장 돌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쓰면 한 130번은 써야 좀 비닐봉지보다 좀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쓰자? 종이백 쓰자. 종이백 좀 쓰자. 에코백보다 종이백이 좋다. 뭐 막 이런데 뭐 구찌 이런 거 해놓으면 수십만 원 받을 거면서. 자, 그래서 뭐 이마트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이마트나 우리가 롯데마트 같은 데 가주면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방이죠, 그죠? 에르메스, 뭐 구찌 이런 것들보다 요 가방, 환경사랑 가방, 요게 500원인데 비닐봉지를 파는 대신 요걸 갖고 가서 쓴 다음에 다시 이마트로 갖고 가주면 어떻게 되죠? 이마트가 500원을 돌려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뒤에 보면 나오죠, 그죠?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다한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이키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뭐 리복, 뭐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런 데 보면 뭐가 또 대세인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그 원래 고무미창 같은 거 보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뭐가 막 박혀 있어요. 뭘 쓴 거죠? 재생, 재활용을 했던 재활용 고무로 만든 이런 제품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기업들 보면 밑에 이렇게 놓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고. 여기 보면 컨버스라는 신발 회사인데 컨버스도 나이키 거거든요. 나이키가 컨버스를 인수해서 보면 여기 있는 모도, 여기 있는 배도 재활용품, 여기 있는 모도 재활용품,
여기 있는 고무도 재활용품.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자.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해놓고 뭐라죠? 이 마케팅에 써먹죠. 마케팅에. 이러면 좀 싸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막 18만 원 한정판 에코 에디션 막 이딴 거 써갖고 예. 이것마저도 또 돈벌이에 써먹고 참 기업들 보면 뭐 환경을 생각한 거지만 이 환경을 생각하면 좀 싸게 해주든가 예. 이것 또한 우리의 뭐라 해야 되죠? 직접 허영이라 해야 되나? 허영이 그 뽐내는 거잖아요. 뭐 잘난 척하는 거. 예, 우리의 또 잘난 척하는 난 너들과 달라. 난 환경을 생각하지. 이런 마인드를 또 상업적 마케팅에 써먹고 이러는데 뭐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돈 많이 써주면 뭐 좋죠 뭐. 예. 뭐 그렇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정의라고 해놨는데 또 이것도 뭐 요약할 필요 없이 그냥 해주죠. 그쵸? 누가 다 해준다? 부재가 다 해준다. 자, 경제정의는 다해적인 표현이다. 다해적이라는 뜻은 뭐예요? 뭐가 많다? 의미가 많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의의 범위는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난 후 돈이 올바르게 쓰인가에는 관심으로 좁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경제정의에 대해서 좀 윤리 소비적 관점으로 보면 경제정의가 뭐다? 내가 제품을 구매했던 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가? 그걸 따지는 게 바로 경제정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행 국가 주민들에 대한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객발을 지원하는 의도의 공정점 청것이 여기에 속한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경제적 정의의 예시죠. 그죠? 경제적 정의의 예시다. 공정여행이나 공정무역 제품 이런 것들이 봐도 경제정의의 예시다. 그래서 커피 매장에 가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이랑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돈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일반 배우를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단어 힘들죠. 그죠? 환원. 환원이 뭐예요? 새로 하여금 다시금 돌려주는, 이윤 배분을 다시금 돌려주는 게 바로 환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왔던 거래는 누구와 판매자와 소비자만이 누렸던 그런 이윤을 누구한테 돌려준다? 그것이 제대로 도와야 될 사람한테 다시금 돌려준다. 그게 이런 걸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아까 커피가 나왔죠, 그죠? 커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커피 농사 자체가 어떻느냐면 커피 농사 자체가 어디서 지어지냐면 좀 제3개발 개발도상국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후진국이라고 말씀은 안 되나 요새? 그래서 그 좀 못 사는 국가들한테서 많이들 나와요. 커피는 어디서 좀 잘 나오냐면 커피는 좀 고도가 높고 추운 데서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막 재배를 하려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면 아메리카노 한 잔 얼마예요? 4,500원, 4,700원 쓴 커피물 주제에. 자, 근데 이걸 누가 다 먹느냐? 이 이익을 어떤 애들이 다 먹느냐? 당연히 스타벅스가 다 먹겠죠, 그죠? 예, 당연히 스타벅스가 다 먹겠죠. 아니 커피가 4,700원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의 가격들이 다 누가 먹었냐면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또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이 또 다 먹나? 카페 사장님들이 새 들어있는 건물주 이런 놈들이 다 먹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다 먹어요? 무역 회사들 이런 돈 많은 애들이 다 먹거든요. 그죠? 하지만 공정무역 커피는 어떻다?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요 정도만 그런 카페 주인들 그런 자본 계층들이 가져가고 이 많은 것들은 누구한테 돌려주겠다? 여기 나와 있는 실제 일하는 열심히 일하고 일할 필요 진짜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그런 생산자들한테 돌려준다. 그게 바로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나오죠, 그죠? 커피 원두 매입 가격을 높여서 농부들의 소득을 올리고 결국 커피의 질을 올리겠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정의로운 소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도 뭐 이디야 커피나 이런 데 가고 뭐 공정무역 커피 뭐 이런 것들 팔고 있거든요. 스타벅스카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돈이 내 때는 그 롯데리아도 벌벌 떨면서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겠네. 가면 막 여러분들 가서 커피 마시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커피를 여러분들도 마셔주는 게 좋다. 돈이 많으면 돈 없으면 더 멘티 가야겠죠. 예. 제가 맨날 제가 커피 마시고 싶은 가는 커피 1,500원 커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데 가서 먹죠. 자, 그리고 공정여행이란 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가면 여러분들 누가 돈 다 먹어요. 예. 가서 보면 우리들이 뭘 소비하냐면 그 여행지에 가서 뭐 이 개판 만들어 놓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니고 당연히 중국이긴 합니다만 가면 여러분들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그쪽에 싼 물가를 이용하면서 동남아 가면 밥 한 끼 근처 식당 가서 먹으면 어, 관광객들 말고 일반 사람들 가는 데서 먹으면 밥 한 끼 800원 하거든요. 진짜 그 정도쯤이에요. 싼 거 먹으면. 그런 데 가서 싼 물가를 즐기면서 환경은 또 어떻게 만들어 놓고 와요. 막 쓰레기 버리고 다니고 가면 막 신라면 봉지들 막 둥둥 떠다닌다고 이런데. 부끄럽게 같은 한국인인 거지. 이렇게 하고 오죠. 그래 놓고 돈은 누가 다 먹어요? 돈은 누가 다 먹죠? 여행사. 그리고 또 돈은 또 어디다 쓰고 와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데서 환경을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고 그쪽의 문화를 즐겼으면 누구한테 돈이 돌아가야 맞습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그쪽에 살았던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 원래 살고 있는데 해운대 주민 입장으로서 관광객들 와서 개판 치고 가는 거 보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예, 와서 막 술판을 벌인다든지 막 술 먹고 토해 놓는다든지 뭐 밤새 먹고 밤새 난동을 부린다 그런 거 보면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죠? 예, 원래 우리가 살았던 생활지인데. 음. 근데 와서 난동은 부릴 거 다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여행사랑 그리고 면세점들이 벌죠. 그죠? 여기 와서 막 에르메스 백 막 수천만 원짜리 왜냐면 면세점에서 사면 10% 까주잖아요. 10% 까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은 분들은 막 에르메스 뭐 3천만 원짜리 가방 10% 까주면 벌써 얼마야?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은 이런 그 자본 많으신 분들이 벌고 여기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놀러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절이라 치자. 예, 절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 사진만 올리려고 찍어가고 수련해야 되는데 해탈을 해야 되는데 막 난동 부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가 있다. 공정 여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의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 체계 그리고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인연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정의가 뭐냐 요약을 해주죠, 그죠? 생산 체계, 기업 정신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뒷면에 있는 정치 사회적 역량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다이아몬드를 구매한다 한다면 자 근데 다이아몬드 어디서 나요? 아프리카에서 나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나죠? 그 군벌들이 누굴 학대해가면서 어린 10살짜리 3살짜리들 학대해가면서 쓴 다이아몬드 그걸 뭐라 그래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그런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사람을 뭐 몰살시키고 학살하고 이렇게 나온 다이아몬드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옛날이면 썼지만 모의 관점에서는 이런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현재 행위가 바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 상품의 이면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윤리적 소비라든지 아니면 정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뭐다? 윤리적 소비다라는 게 이게 바로 그것이다. 이게 바로 이 기사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그죠? 야, 나이키 보면 공정한 스포츠맨십 그리고 just 뭐 do it 뭐 그냥 지르고 뭐 열심히 해. 요새는 또
뭐 나이키 페미니즘, 뭐 페민, 뭐 이런 것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 아니라 여성의 몸의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뭐로 보자? 스포츠맨으로 보자. 그래서 여성 또한 뭐다? 여성 또한 남성에 뒤처지지 않는 스포츠맨이다. 동등하다. 그리고 또 요새 뭐 나이키 보면 뭐 하고 있죠? 뭐 이퀄리티. 어, 영단어 스펠링을 잘 몰라서 대충 썼습니다. 이퀄리티 이런 것들 보면 뭐 흑백, 남녀, 그리고 뭐 종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뭐다 평등하다. 이런 걸 보면 나이키 뭐예요? 되게 윤리적인 기업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나이키를 실제로 보니까 어떻더라? 제3세계에서 학교도 못 가는 아동들을 학대해서 이런 거 만들고 있더라. 어, 이면에. 그래서 나이키 주가가 이 사진이 뜬 이후로 어떻게 됐다? 되게 폭락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만평이 나오죠, 그죠? 만평이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그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걸 보통 만평이라는데 이게 좋은 풍자 이해시죠? Just do it 뭐죠? 스포츠맨들의 뭘 강조하는 거였느냐면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구호였는데 나이키의 Just do it이 알고 보니까 그냥 처하라고 뭐 그죠? 제3세계 어린애들을 학대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비싼 값으로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대면 계약하면 그거 하도록 합시다. 대면 계약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어져서.